매우 심한 더위를 학문적으로 폭염히트 웨이브이라고 합니다. 금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벨기에, 미국, 스웨덴 등 지구촌 곳곳에서 여름철 폭염이 난리를 쳤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은 건설 현장과 환경미화처럼 주로 야외 작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2022년부터 금년 2025년 7월까지 온열 질환 산업재해가 154건이었고 그 가운데 사망이 17건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45.8%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염은 여름철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입니다. 최근에는 장기간에 걸쳐 강한 무더위를 발생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등이 더해져 북태평양 고기압을 확장시킨 결과라고 풀이합니다. 폭염은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가 더 심하고 더 잦습니다. 도시화가 빚은 산물입니다. 지표면을 뒤덮고 있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토양에 비해 낮에 훨씬 많은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나 에어컨 등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다. 이것이 바로 열섬어번 히트 아일랜드 효과입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립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체감온도를 따지는 것은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에 따라 인간 심신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식물의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지구촌 기후대 클라이매틱 존 가운데 어느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인구 집단마다 기온에 대한 적응력이 상이하고 같은 기후대 내에서도 개인마다 습도에 따라 대기온도의 심신의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습니다. 바깥 기온이 35인 경우 습도가 50%라면 체감온도는 35로 견딜만 합니다. 공기에 물기가 많아 습도가 70%로 높아지면 체감온도가 무려 37에 이르므로 우리 몸은 폭염경보 수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상 용어로 말하자면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폭염 아래서도 짙은 그늘에 들어가거나 태양빛이 사라지면 순간적으로 일시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지구가 흡수한 열이 대기 중으로 방출돼 기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거나 구름이 많으면 온실효과로 인해 열이 대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어 밤이 돼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긋지긋한 열대야입니다. 열대야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5 이상인 경우로 정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열섬효과로 열대야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엔 불청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존은 5.3이 그것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여름철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성층권 오존과 달리 대기권에 있는 오존은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인체의 점막 조직을 산화시켜 호흡기와 안과 계통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등 문제도 났습니다. 인체가 오존에 12시간 정도만 노출돼도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걸러낼 수도 없습니다.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일단 야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 전후 2시에서 4시 사이 오존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오후의 작업 때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과 같은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년 폭염에서 야외 작업 중 사망자가 나와 안타깝습니다. 폭염 대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 그늘, 휴식이다. 휴식은 일시간 주기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5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작업자는 폭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을 시키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폭염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더운 시간대에 에어컨이 가동 중인 실내에서 안전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하면 오히려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어서 빼먹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떼약볕 아래 야외 일을 하는 대신 지혜롭게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면 근로자도 좋고 사용자도 좋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얼린 생수가 5병,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일 아침 내놓습니다. 박스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에 얼린 생수 있어요. 택배기사님들 꺼내 드세요. 더운데 수고하세요.